두 번째입니다. 오늘 경찰 채용 면접에 대한 거 포함해서 7월 31일이고요. 이동형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저도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널리즘 관련된 거 비판하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근데 이제 당연히 조중동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되고 유튜브 기사만도 못한 뭐 이런 가짜뉴스를 해대는 그런 언론사들에 대한,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실명 비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이동형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몇 년째 그것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즉 제가 앞서 노컷뉴스의 기사를 비판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비판 부분 플러스 대안에 대한 제시까지도 가야 된다. 모든 게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소수의 어떤 자극적인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자극적인 어떤 뭐 욕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그런 큰 소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그 지지자들 아니면 그 팬들한테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해줄 수 있지만 고기가 고기까지만이다. 그게 이제 결국은 잘못 삐뚤어지면 가짜뉴스가 오히려 거꾸로 양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물론 그 이동형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대안을 제시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언론인도 아니고 그냥 일개 유튜버밖에 안 되는 그냥 어떤 경영자일 뿐이고, 그런데 적어도 요건 하나 알아두시라. 왜 지금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쭈그러들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되지도 않게 드렸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동형한테 그런 뭐 저보다 나이도 적고 그러지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싸가지는 있지만 싸가지는 없지만 의리는 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긍정적인 기업 저 존중한다. 근데 한 단계 더 성장하려고 하면 지금 부족한 게 아니면 뭔가 조금 바꿔야 될 게 뭔지를 조금이나마 성찰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언 때문에, 사실 뭐 제가 그 정도의 주제도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경찰 채용 전환에 대한 아시아경제의 그 기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찰 채용 관련된 부분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경찰청에서 놓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데도 비슷하다. 뭘 놓치고 있느냐? 경찰을 어떻게 채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능력 있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경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경찰을 채용해 왔나요? 부대 단위로 크게 채용해 와서 결국은 뭐 순경시키다가 거기서 좀 자질 있는 애들은 아니면 데려다가 수사관 아니면 뭐든 이렇게 했고,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이런 것이, 이런 말하자면 경찰로 쓰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제 교육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도 경찰 교육원, 경찰 수사 연수원 이런 데 가보면 무슨 과정, 뭐 포렌식 과정, 무슨 과정, 뭐 팀장 과정, 뭐 무슨 과정 이런 거 기본적으로 경감 과정, 경위 과정 아니면 뭐 어떤 직위 과정 이런 것이 있고 직위 과정이 있고 직무 과정이 있습니다. 직위 과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구대장이 되고 아니면 뭔가 팀장이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이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어떤 이 업무가 새로 나오면 그에 대한 걸 교육시켜야 되는 거. 1주일, 2주일, 길어야 3주밖에 안 됩니다. 수사관 과정. 여러분 생각해 수사관 과정은 있느냐? 사실은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분 도제입니다. 그러니까 3주 과정을 배워서 오지만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수사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전문적인 거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뭘 했냐면 별도의 경력을 가진, 그러니까 민간에서 외부적인 경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뭐 포렌식이라든가 과학수사, 감식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을 뽑아서 합니다. 근데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 뽑은 사람들을 경찰의 업무에 맞게 전문적으로 다시 또 교육하는 부분은 사실은 부족하고 그건 또 대부분 또 도제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임자들, 말하자면은 과학수사 특채로 뽑히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차출해 갖고 몸빵해서 떼어 갖고 배운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 그러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을 어떻게 전문적인 인력으로 운영할 것인가, 재운영할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이 고찰이 필요한데 그거는 안 하고 단지 채용 방식을 바꾸자 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결국은 이렇게 채용 또 바꿔도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제대로 실력을 갖춘, 아니면 실력을 갖출 자격이 된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것이냐. 뽑았다고 쳐. 문제는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라든가 치안 상황에 맞게끔 다시 재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한계가, 네, 경찰교육원이나 경찰수사연수원에는 그걸 가르칠 만한, 아니면 그거를 소화할 만한 능력과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아는 사람이겠죠. 경찰 고위직 출신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쪽에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죠. 경찰청에서는 그런 어떤 보수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교육에 대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뭣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교육이라든가 경찰의 보수교육을 잘 하겠다고 한 건 벌써 10몇 년 전, 그 이전부터 제가 경찰에 있을 때도 뭔가 이게 그냥 도제로 해서는 이게 안 되는데 거기 갔다 와서는 좀 더 내 싫어하고 좀 더 좀 치밀하고 정규 교과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범죄를 제대로 분석해서 어떤 사례든, 예를 들면 그게 수사 사례든 취한 사례, 이거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그것이 잘 됐고 잘못됐고에 대한 평가의 점수를 매겨서 그거를 아카이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있는 매뉴얼 아니면 사례 분석,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경찰 교육연수원이라 교육원이라든지 경찰연수원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즉 말하자면 경험을 통해서, 말하자면 수사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만 그 경험이라는 게 모두 맞을 수는 없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각각을 다 짜 맞춰서 정규 교과 과정으로 만들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좋은 사례, 아니 뭐 승진하고 잘한 사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잘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 어쩌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런 어떤 그럼 누구를 어떻게 채용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덕심이 되게 강한 애들을 주로 설발해 갖고 나머지는 진짜 경찰청 내에서 1년이고 2년이고 빡세게 교육시켜서 탈락시켜. 여기 안 되면 탈락시켜.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애초에 전문적 경력이 많고 나이에 상관없이 실력이 있는 애들, 도덕적인 거 상관없이 도덕적인 조금 하면은 그런 애들을 주로 뽑고 굳이 그럼 실무 할 필요 없고 대충 거기서 조금만 한 달 정도만 해서 해. 근데 문제는 나이 차이라든가 아래 직원으로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실력은 더 높고 뭔가 경력은 있지만 위에 상관은 있지만 실력이 없고 그냥 대충 올라간 애들. 이 조직전에 맞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러니 계급을 없애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아니면 이 직급상에 이걸 없애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 정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전체를 뽑지 말고 부서 단위로 거기서 일단 인턴으로 채용해서 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 평가 점수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큰 차원에서의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채용 관련된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인력 운영은 잘 되고 있어. 그냥 거기에 인력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긴 이미 경찰 인력을 운영하는 거에 큰 하중이 걸리고 문제가 있어 갖고 형사들 안 할라 그래. 과학수사관들 지금 힘들어. 제대로 하는 애들 도망가는 애들 많아. 다른 부서의 어떤 부분도 애매해. 이미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문제에 맞게 채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 문제 알아서 할게. 여기는 또 되게 이상하죠. 그럼 애들이 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또 하나 수사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법도 잘 몰라. 그러면은 제가 특히 법을 잘한. 그러니까 법을 잘한다고 또 수사를 잘하냐? 그거 아니야. 그럼 법도 알면서 수사도 할 수 있는 외부의 학과들, 뭐 예를 들면 동국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기에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갖고 그 점수라든가 그걸 제대로 한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 그럼 동국대만이 아니라 경찰학과든 아니면 무슨 과든 거기서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중에 뽑은 다음에 여기선 또 뭘 해야 돼? 거기에 대한 평가는 뭘 해야 돼? 이런 범죄 통계의 문제, 기사의 문제, 운영의 문제, 그리고 계급의 문제, 이게 다 여기가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면접 잘해야 된다. 왜? 사고 많이 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면접을 누가 합니까? 면접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면접에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잡아냅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좋다. 자격 있는 애들을 뽑아라. 자격 있는 애들 중에는 일정 정도 경력도 있고 이런 애들을 나이하고 상관없이 뽑아라. 그 다음에 경찰학교에서 그거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해라. 계속 탈락시켜라. 그러니까 쉽게 들어올 수 있대. 이때 평가를 못 넘었으면 탈락시켜. 그럼 그걸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도 마련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써봐라. 인턴. 그래서 보고 일정 수준 기간에 자질이 되면 그때 정식 채용을 해라.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전환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채용 방식에 대한 것만 하면은 그거는 사실 그냥 하나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하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싫은 거죠. 경찰대 출신의 거의 아니면 그런 애들이던가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고 싫은 애들이던가 뭐든 아니면 뭔가 실제로 여기에 막대한 이득을 얻는 누군가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아니면 경찰학과의 어떤 그런 경찰학과 교수들이라는 애들이 대부분 경찰 고위직이라든가 거기서 나온 애들 거기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라든가 이게 로비를 받는다 이게 불법이라는 말씀 아닙니다. 뭔가 지금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땜빵식만 하는 거예요. 땜빵만. 땜빵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근데 경찰은 이런 거죠. 나 있을 때 아니면 상관없어.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경찰의 운영, 전 핵심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연구년, 예를 들면은 연습년 아니면 훈련년 빡세게 시켜서 엄격하게 평가해서 떨어지면 탈락시키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정규 교과 과정을 만들어라. 그냥 3주짜리 기껏해야 3주짜리 무슨 과학수사 과정, 포렌식 과정, 무슨 과정 3주. 그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는 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말고 외부평가위원회 아니 그 경찰랑 밖으로 같이 주두미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엄정하게 그 교과 과정이 그게 맞습니까? 그 교과 과정에 따라서 하면 그거 제대로 해서 제대로 30명이 들어가서 그거 마치고 난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그 교과 과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그런 거죠. 경찰 고위직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 있을 때 만드는 건 잘 된 거야. 열심히 또 많이 하려고 해. 라고 하지만 그거는 바람일 뿐입니다. 웃기는 소리죠. 실제로 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되고 있다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되지. 여러 소리 말고. 그죠? 이런 겁니다. 지금 극한호우에 드러난 재난관리 허점, 실전훈련 부족.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 TV에 나오는 거지만 제가 이 초기 궁평동 참사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공무원들 실제로 실전훈련 시켜라. 전국에서 실전훈련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말하자면 재난관리 도상훈련은 많이 해요. 이게 위험할 것 같아. 그래? 대피시켜. 다. 실제로는 허둥대. 말하자면 무엇인가 이 재난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터졌을 때 다다닥 이 정도까지 아니어도 적어도 당황을 하지 말자.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뭔가 훈련을 받고 뭔가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면 말도 제대로 못해. 어디든 못해. 수사해보니까 못해. 다 도제식으로 선배들 따라가면서 해야 돼. 그럼 왜 교육을 시킵니까? 예? 실제로 탑건 보세요. 매버릭, 탐 크루즈. 제가 이건 2번, 3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즉시 투입될 수 있게 정의화된 네이비실 훈련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실전입니다. 재난은 실전이에요. 도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범죄 수사는 실전이에요. 지금 이거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선배가 다 해준다? 대충 팀장이 해준다? 팀장도 무능한 새끼인데 그 선배도 잘 모르는데 그 혼자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그럼 사건 엉망되고 책임 안 지고. 이제는 재난은 현실이고 실전입니다. 범죄 수사도 언제까지 연습만 하고 말 겁니까? 예? 그 연습한 거 결과 허접하게 나와도 내가 살인사건 20년 했어. 그 중에 한 4, 5년은 다 연습인데?
그럼 그 사람은 몇 년을 더 취한 겁니까? 네? 자,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고 한 거 빼먹었네. 네. 이런 겁니다. 그냥 사건 잠깐 얘기하면 경찰서에 보관하던 1,000만 원대 명품 시계가 이제 도난당하는, 이게 웃기죠. 생각해보면 경찰에 유실물 센터가 있는데 사건은 이겁니다. 5년 전에 한 경찰서 지구대에 고가의 스위스제 시계가 분실물 들어왔어요. 근데 반나절 만에 싸구려 플라스틱 시계를 바꿔치기가 됐어요. 아니 사실 시계가 이게 고급 시계인지 플라스틱인지 눈으로 봐도 안 잤습니까? 물론 이게 짝퉁인지 이거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명확히 봐도 이건 플라스틱이니까 눈에 봐도 이 얘기예요. 거기에 근무하던 5명 정도의 경찰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바꿔치기 한 거죠. 왜냐면 CCTV 상에 드러난 게 걔네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특정해서 이제 기소했는데 이게 일심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1월에 어떤 사람이 A씨가 이거를 시계를 지구대에 가져다 주면서, 그러면 이제 근무자가 이렇게 합니다. 유실물 처리 대장, 유실물 포털 시스템에 저도 사실 어디 이 분실물 발견한 거를 지구대에 신고해 갖고 하니까 사진도 다 찍고 대장 딱 올리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무슨 손목시계 습득자 권리 포기 의사 없음. 그건 뭐냐면 주민이 나타나지는 내가 가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틀 후에 경찰은 유실물 센터로 이동이 됐어요. 문제는 6개월이 지나서 그 유실물 공고를 하지만 소유주가 없으면 사실은 그 유실 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실물을 딱 보니까 뭐야? 5만 원대 플라스틱이야. 이게 뭐야? 했더니 보니까 문제는 누군가가 다른 경찰의 계정으로 들어간 거죠. 계정을 아는 거죠. 아이디와를. 그래서 전산 기록을 삭제한 거죠. 어떻게? 무슨 손목시계. 그러니까 명품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무슨을 빼고 손목시계. 이게 그러니까 어떤 손목시계든 상관없어요. 5만 원짜리든 3천 원짜리든. 습자 권리 폭이 있음으로. 원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범인이 누구냐? 그래서 그 유실물 처리 업무를 맡았던 경사 B를 특정했는데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시계가 발견됐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절도죠? 기소됐어요. 근데 얘 기소된 애가 아니 그 시계는 그 명품 시계는 5, 6년 전에 장모한테 받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수사 대상이 오르자 자기가 중고 명품 매장에 가서 동일 시세를 산 거예요. 그 뭐예요 사실? 자기가 훔친 거를 알고 수사 대상되니 갖다 놓으려고 이런 거잖아요. 그 필적도 유사하고.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1심에서 범죄에 상당 의심이 든다. 의심이 들죠. 그런데 왜 무죄를 선택했을까? 문제는 범행에 확신을 줄 증명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CCTV 영상이 없고 다른 근무자도 있어서. 그게 웃긴 거예요. 그럼 이거 처음에 누가 수사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그 관련된 애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를 봐줘 경사니까 그럴 의심이 저만 하는 건가요? 이게 참 허접하게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증이 안 되면 뭐냐? 아니 증거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 그러니까 검사가 봐도 뭐야 이건? 근데 기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보강수사 요구하고 그러는 보안수사 요구하는데
또 안 했어. 그건 무죄죠, 뭐. 그러니까 지 식구라고 지 감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명확히 걔가 맞으면 압수수색도 들어갔는데, 근데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이건 수사한 애가 무능력해서 그럴까? 무능력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사실은 요 새끼를 요거 봐주려고 하는구나. 응? 대충 수사를 제대로 안 했구나. 댓글에 쭉 보면 에이 부실수사네 탁 나오는데 아니 생각해보시면은 자기가 장모한테 받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왜 명품 중고명품에 똥 같은 걸 사요? 그죠? 정황이 이상하잖아. 자기가 업무 처리를 맡았고, 그러면 적어도 압수수색을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CCTV가 없다고 하면은 다른 형태의 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결국 안 한 거잖아요. 이게 뭘까요? 잘 아는 겁니다. 약간 증거의 증명력을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약간 퇴색시키는 방법으로, 이심은 모르죠. 검찰 애들이 빡쳐갖고 더 할지. 이제 쪽팔리고 한심한 사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산 기록을 조작을 해. 그 1000만 원의 명품 시계가 갔나? 경찰애가? 일단 어쨌든 걔가, 경사애가 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경찰애 중에 하나는 범인인 거예요. 이게 쪽팔리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좀 참 허접한 새끼들 많습니다. 에휴, 저런 것들이 무슨 경찰이냐며 하고, 네? 그 채용하고 월급 주고 저런 것들이 또 어디 가서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둑질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지가 도둑놈인데. 네? 판사, 네? 판사가 성매매한 판사 있다면요. 근데 성매매 판결에 많이 참여했다면요. 엄벌해야 된다 그랬다면요. 이게 무슨 도라이들도 아니고 직업적 윤리의식도 없고, 지가 직업적 윤리가 없다 하더라도 저런 애들은 걸러내야죠. 그죠? 도둑질하는 경찰이라, 그리고 성매매하는 판사라, 하긴 뭐 이 지검장이 어디서 뭐 길거리에서 나 뜨거운 짓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예? 한번 묻고 싶다. 그 경찰의 애들이나 아니면 판사나 묻고 싶다. 왜 그러냐 도대체? 예?